가 있는 경우를 대도시라고. 부산도 대도시잖아요. 부산 대도시인데 구가 있죠. 구가 있죠, 그죠? 있는데 뭐야 거기는 자치구잖아. 쉽게 우리 선거하잖아. 선출하잖아. 선출. 구청장 선출하잖아. 그런데 너는 자치구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김해는 구도 없고 그래 대도시가 아니죠. 뭐 53만인가 그래도. 그런데 김해에서 만약에 지적 소고를 100% 반출한다. 김해 시장의 승인이야. 누구 시장이야?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 도지사. 근데 창원은 아니죠. 창원은 밑에 이제 구가 있는데 누구 받았죠? 창원시청 시장 승인 받으면 돼요. 양산은 뭐야? 양산은 당연히 도지사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거니까 법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그리고 동도 마찬가지. 동도 우리 지적에서는 법정동이야. 쉽게 해서 범어 1, 2, 범어 1, 2, 범어 3, 2는 다 범어 2로 되는 거예요. 범어 1, 2의 100번지, 범어 2, 2의 100번지 그런 게 아니야. 100번지는 1, 2, 1, 2, 3, 2 통틀어서 100번지 하나밖에 없어요. 1, 2, 1, 2는 행정동이라 그래. 행정 편의를 위해서 둔 것이지 법률 규정으로 동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름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주민등록한 이름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 있잖아. 닉네임 있잖아요. 그건 이름 아니에요. 자기 이제 행정 편의상 부르는 거지 뭐. 자, 이제 사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복습하러 가는 거야. 지금까지 머리 띵 했죠. 이제 싹 밝아져. 보세요.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입니다. 자, 토지가 아까 우리 토지 이동 배웠잖아. 토지의 이동. 이제는 한자를 좀 써도 돼요. 이제 배우게 되면. 이동 움직이는 이런 이동이 아니고 이런 이동이 아니고 다르고 같다는 거야. 이동은 우리 권리에서는 민법에서는 변동이라고 그러죠.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인데 여기는 발생을 뭐라고 했냐면 법 이름이 새로 정하고 이렇게 돼요. 새로 정하고 새로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민법에서는 발생이죠. 발생, 취득, 변경. 예, 또 등기에서는 변경, 경정 그러죠. 여기서는 변경하고 또 정정이라고 합니다. 변경, 그다음에 말소 되는 거죠. 말소는 다 한 개밖에 없죠. 여기서는 바다가 된 경우 말소입니다. 자, 가보죠. 그러면 토지 이동,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는 이동. 그럼 이렇게 이동이 되면 이제 지적 공부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야죠. 등록. 이걸 지적 정리라 그래. 지적을 정리하고. 지적 정리하고 나면 이제 자 면적이 바뀌었다. 면적이 바뀌면 이제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해야 되겠죠. 자, 등기 촉탁. 그리고 신청하지 않고 직권으로 정리했다면 소유자가 이게 바뀐 게 모른단 말이야.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되죠. 소유자에게 통지해 준다. 요게 이제 지적 정리와 통지 이렇게 돼요. 요거 남았습니다. 자, 갑니다. 의는 다 배웠으니까 설렁설렁 가보죠. 1번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 나왔네요. 뭐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잘라주라 그랬죠. 그리고 경계 또는 좌표죠.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동의 개념. 토지 표시를 말한다.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이동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 2번 조심하고 거의 매년 나오죠. 2번 따라서 토지 표시가 아닌 기억, 토지 소유자 변동은 토지 이동이 아니야. 표시가 아니니까. 또 소유자 주소 변경, 토지 등급 변경, 공시지가 변동 등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요거를 기본 개념으로 나오죠. 토지 표시가 바뀌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바뀐다. 뭐 등급이 바뀐다. 지가가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정리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4번 토지 이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이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한 때. 자, 그럼 이번에 이제 토지 이동의 종류가 나오죠. 자, 토지 이동은 자,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돼. 그냥 외웁니다. 토지 이동은 며칠 내에 신청해야죠? 60일 이내. 이동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이동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신청 60일 내. 자, 토지 이동. 1. 신규 등록은 새로 정하는 거죠. 2. 등록 전환. 3. 분할. 4. 합병. 5. 지목 변경은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청하거나 또는 직권을 하는 게 6번,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조심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90일 이내입니다. 이거는 90일 내. 자, 토지 이동에서 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신청은 90일 내입니다. 나머지는 다 며칠 내였고요? 60일 내입니다. 그래서 많이 내. 만약에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 안 하면 직권 말소합니다. 7번에 등록상 정정도 신청 안 하면 직권 정정할 수 있고 8번 축척 변경도 신청하거나 직권을 합니다. 반드시 직권을 하는 게 9번 행정구역의 변경이죠. 행정구역 동리니까 소재가 변경되죠. 직권입니다. 지적소관청이 동이나 리가 바뀌면 직권으로 바꿔요. 우리 범어리가 범어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변경합니다. 10번 지번 변경도 마찬가지로 직권 변경이죠. 자, 기타 조심하고요. 기타는 특례라고 적어. 특례. 기타를 뭐라고요? 특례. 신청의 특례. 이렇게. 신청의 특례.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돼. 예외적으로 등록된 토지가 바다가 되면 등록 말소 신청은 며칠 내? 90일 내 말소 신청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신청의 특례는 소유자가 아니고 11번 토지 개발 사업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자, 신도시 한다. 그러면 개발 사업자가 시행자가 15일 내입니다. 며칠 내라고요? 15일 내. 원칙은 60일인데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15일 내에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은 며칠? 60일.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15일. 바다가 된 등록 발서는 90일. 이런 건 단순 암기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맨 밑에 12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 안 할 때 제3자가 채권자 대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네 가지 나와요. 대위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한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오른쪽 가보죠. 1. 수업한 거야. 토지 이동 신청권 원칙은 1. 토지 소유자죠. 토지 이동 신청 동그라미 친다.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까지만 한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밑에 박스 나오네. 기억. 미등기 토지는 등기 안 됐으니까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죠. 대장상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죠. 다음 리언에 소유자가 죽었으면 상속인이죠. 디귿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 마지막 리언에 공유수면 매립권자. 요 네 사람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다음 신청에 특례 나오네. 이 사업 시행자는 며칠이나 그랬죠? 15일. 도시개발 사업 등의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공공사업, 대규모 사업 다 포함해서 정확하게는 토지 개발 사업이에요. 토지를 개발하니까 뭐가 돼? 임야가 대로 바뀌어가지고 건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전부 합해서 공공사업 합해서 토지 개발 사업 그러면 됩니다. 도시 개발 사업도 토지 개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이동이 뭐라 그랬죠?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다가 토지 이동을 며칠 내에 15일 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업 시행자 그러면 15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특례입니다. 3번 대위 신청. 이것도 2, 3년에 한 번씩 꼭 나옵니다. 대위 신청권자 딱 4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기 좋잖아요. 다음 중 대위 신청권자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한 명 주워 넣으면 되잖아. 문제 내기 너무너무 쉽잖아요. 자, 갑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 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1번 사업 시행자죠. 사업 시행자 땡땡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 제방 등등등 지목으로 되는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땡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
우리 장관이죠,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 이동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3번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이건 집합건물이네요. 땡땡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직권법에 따른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누구죠?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죠.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 채권자 대위 신청이죠. 채권자 땡땡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대위 신청자가 네 사람이야. 1. 사업시행자 2. 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3.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4. 채권자. 답은 맨 밑에 니은이 많이 나오죠. 점유자는 대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권법에서 배웠죠. 집권법에서 소유자가 아니면 살고 있는 사람 뭐죠? 전세권자, 임차인 등등은 대위 신청할 수가 없다. 자, 다음 장 갑니다. 3번에 이제 토지 이동하는 시기, 그러니까 토지가 쉽게 얘기해서 변동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먼저 1번 신규 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때. 자, 바다를 막았어요. 공유 수면 매립했습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 딱 등록한 때 토지 이동의 여력이 생깁니다. 등록한 때. 이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은 공사가 준공된 때, 이동 원인이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3번 축적 변경은 확정 공고일이죠.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4번에 도시개발사업은 당연히 공사 준공된 때죠. 형질 변경에 공사가 준공된 때 이동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묶어서요. 2번과 4번은 공사가 준공된 때, 1번은 신규 등록은 등록한 때, 축적 변경은 확정 공고일. 그렇게 하면 돼요. 원칙은 준공된 때입니다. 자, 그럼 설적 박스 한번 볼까요? 자, 쭉 순서가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을 등록하면 토지 이동이 일어났죠?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등기 촉탁과 이겁니다. 등기 촉탁과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러 갑니다. 자, 토지 이동 다시 이제 배우러 갑니다. 토지 이동 하나씩 가보죠. 1. 신규 등록은 어휘는 이제 배웠잖아요. 설적 복습 한번 해보죠.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 대표적인 애가 공유 수면 매립이죠. 매립과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 그래. 신규가 나오니까 쉽잖아. 이게 새로 정하거나 이거죠. 오른쪽 1. 신청 의무는 며칠이라 그랬죠? 60일.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소관청에다가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음 2번에 공유 수면 매립의 경우는 공사가 준공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의 첨부 서류는 신규 등록의 경우는 좀 첨부 서류가 가끔 냅니다. 자, 왜냐하면 처음에 신규 등록이 이제 대장에 최초 소유자 갑이라고 등록하면 이 사람이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단 말이야. 그 보존 등기 소유자 갑. 이 보존 등기 소유자하고 대장의 소유자 같아야 되니까 이 소유권 첨부 서면 그 4개지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서류는 첨부 서류. 신규 등록의 첫째 기억.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돼. 기억. 법원의 확정 판결 정본이나 사본. 니은 공유 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디귿.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를 지자체 단체 명의로 등록한 때는 우리 신도시 개발하면 학교 같은 거 이제 체납하잖아요. 그럼 학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리얼 그 밖에 소유권 증명 서류 사본. 이와 같이 요 4가지 중 1개를 첨부해야 신규 등록할 수 있어요. 그 4개는 외워야 됩니다. 다음 2번 신규 등록할 때 제출한 서류는 항상
우리 토지 이동이 똑같아요. 토지 이동할 때 첨부 서류가 서면이 지적소관청에 시구해서 시군구청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첨부할 필요는 없죠. 얘네들이 확인만 하면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서류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그게 2번 얘기입니다. 신규 등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제출하는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확인을 함으로써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합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자, 정리 방법에서 복습 한번 해보죠. 1번 토지 표시는 자, 기억 축척은 땡땡. 도면의 축척은 신규 등록 대상 토지의 인접토지와 동일 축척을 해야 됩니다. 자, 버머리인데 버머리는 바로 옆에 토지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다음 니은 지번. 우리 앞에 배웠죠. 지번은 부번 부여가 원칙이다. 본번 부여 원칙이다. 부번이죠. 또 나온단 말이야. 땡땡. 지번은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인접도의 본문에 부번 부여를 붙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2번은 소유자 등록이죠. 자, 조심할 게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증명 서면을 첨부해야 돼. 소유자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그래서 기억 소유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등록해야 됩니다. 니은도 조심하고 니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증명서류, 입증서류, 증빙서류가 없으면 소유권 증명서류가 없잖아. 그럼 무주의 토지니까 무주의 부동산이죠. 무주의 부동산이니까 민법에서 누구 거야? 국가 거죠. 소유자 무주의 부동산을 보아서 소유자를 국이라고 대장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디귿 공유 수면 매립에 의한 신규 등록은 소유권 변동일자는 당연히 준공일자죠. 공유 수면 매립 준공일자로 한다. 그리고 3번 중요 표시 등기 촉탁은 하지 않습니다. 자, 줄거는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아직까지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않는다. 이게 시험이라고 그랬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최초 소유자가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해야 돼요. 보존 등기는 촉탁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 게임 끝났잖아요. 이 등록 전환입니다. 등록 전환은 어디서 어디로 바꾼다? 상가 가서 아파트 짓는다. 아파트 모니터로 산을 만든다. 상가 가서 아파트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임야 대장을 토지 대장으로 바꾸는 거죠. 의의가입니다. 등록 전환이란 임야 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과 임지적도의 등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가로 이 대상 토지는 뭐 필요 없고요.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청 갑니다. 신청. 오른쪽 3 신청. 며칠 내죠? 65일 기간 토지 소유자는 60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제출합니다. 다음 4 첨부 서류를 외울 필요가 없고 동그라미 2 등록 전환되는 사유와 서류 원본을 만약에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는 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죠. 가름할 수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 장 갑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임야도에서 임야도는 3,000분의 1 아니면 6,000분의 1이잖아요.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가면 소축적에서 뭐 600분의 1로 가든 1,000분의 1 가든 1,000일 가든 대축적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축척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갑니다. 토지표시 기억 축척 땡땡.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척이 바뀌니까 청량해야 됩니다. 지적 청량을 실시해야 하며 자, 도면의 축척은 등록 전환될 지역 인접 토지하고 같은 동일 축척으로 등록해야 돼. 인접 토지가 1,000분의 1이다. 그럼 1,000분의 1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음 니은 집은. 집은 아까 했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부본이 원칙이다. 본본이 원칙이다. 부본이 원칙. 그거 또 나온단 말이야. 땡땡. 집원은 집원 부여자가 인접 토지 본본에다가 부본을 붙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렇게만 기억을 하고 3번에 소유자 갑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소유자는 바뀌면 안 되겠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사항을 토지에다 옮겨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5번. 이제 지적소관청은 축척이 바뀌면 또 지적공부를 정리,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됩니다. 면적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토지 면적 변경 등기를 촉탁합니다. 자, 3번. 분할. 의의는 정리했고 설정 한번 읽어보죠.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겁니다. 분할이 가장 많아요. 토지 이동 중에서. 왜 분할이 가장 많아? 면적이 넓으면 땅을 잘 못 파니까, 안 팔리니까 잘라가지고 판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이 가장 많습니다. 토지 이동에서. 자, 그러면 1번에, 2번에 대상 토지. 먼저 1번에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는 형질 변경 있으면 60일 냅니다. 땡땡.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60일 내에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요걸 먼저 외웁니다. 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 토지 분할은 의무가 없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60일 필요 없어요. 자, 먼저 기억 가장 많이 내죠.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분할 신청할 수 있으면 잘라서 팔아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60일 이내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음 니은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고 또 디귿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오른쪽 4번 갑니다. 정리 방법은 아까 우리 다 배웠죠. 토지 표시는 당연히 분할 청량해야 되죠. 네, 분할은 면적이 바뀌니까 분할 청량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분할을 할 때는 새로 청량하여, 청량이라는 쉽게 해서 면적 청량입니다. 청량을 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이내 또는 좌표와 면적을 새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 청량하면 성과도를 만들어요. 성과도를 토대로 기초로 대장을 다시 작성하고 도면 정리하게 됩니다. 예, 청량이 뭐니까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거죠.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니까 대장과 도면이 바뀌게 되죠. 다음 경계. 자, 경계는 원칙은 분할할 때, 자, 뭘 하면 안 되죠? 건축물 걸리게 하면 안 되겠죠? 분할에 따른 경계 결정은 원칙은 지상 건물을 걸리게 할 수가 없다.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4가지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어요. 다음 2번, 치번은 본범 준다, 부본 준다. 부본이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땡땡.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을 하고 분할 전 100번지랑 100번지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본의 최종 부분 다음 수문 부분을 부여하게 된다. 자, 그렇게만 조심하고요. 그리고 5번 내려옵니다. 분할 정리 후 면적이 바뀌니까 어디다 통지해야 되겠죠? 등기 톡착해야 되겠죠?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촉탁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참고 분할에서 2번 갑니다. 이거는 민법에서 많이 나오죠. 자, 분할을 하면 먼저 대장에다가 분할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토지 대장에다가 아까 우리 도장 봤잖아요. 그죠? 분할을 하고 나서 촉탁 등기를 해야 돼요. 자, 토지 대장이 분할 안 됐는데 등기부에만 분할되어 있다. 이건 무효입니다. 자, 가지고 2번 동그라미 2번 공간법상 줄거나가세요. 공간법상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 등기는 무효다. 효력이 무효입니다. 지적법에 의해서 분필 등록을 하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 등기하면 무효 등기입니다. 자, 4번 합병 가죠. 합병은 분필에 반대죠, 그죠? 자, 의인은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해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신청 의무는요, 토지 소유자는 신청 의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를 합병할 때는 60일 내입니다. 합부지, 그리고 도로, 제방, 하천 등등등 공원 등은 합병해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도 60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 신청해야 됩니다. 공동주택 부지나 도로, 제방 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공익에 필요한 거니까 60일 내에 합병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3번에 합병의 제한이 중요 표시합니다. 이거는 한 1, 2년에 한 번씩 꼭 나와요. 합병은 제한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합병을 하면 두 필지 이상이 한 개가 되니까 일물 일권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요 땅은 이쪽 땅은 소유자가 갑이고 이쪽 땅은 소유자가 을이에요. 그럼 이걸 합병해 버리면 소유자가 다르니까 합병을 못 하는 거죠. 합병은 반드시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소유자가 같아 이렇게 하면 소유자가 같아지죠. 일물 일권주의 때문에 일필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병이 됩니다. 자, 먼저 가보죠. 자, 일필지는 앞에 배웠던 것. 일필지는 소유자 같아야죠. 지목 같아야죠. 축척 같아야죠. 그렇게 같아야 돼. 다르면 합병이 안 돼요. 가보죠.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죠. 자, 버머리하고 안 버머리하고 같이 합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아야 돼. 이게 다르면 합병이 안 됩니다. 다음, 이 합병하는 토지의 지적도와 이면 축척이 다르면 안 됩니다. 축척이 같아야 돼요. 다음 3번에 합병하지 않은 토지에 다음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가 없다. 자, 이걸 외우는 방법은 이게 이제 등기법하고 이제 관련되는 거예요. 자, 우리 등기법에 일물 일권주의 예외 있잖아요. 그죠? 자, 일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용의권 등기 있죠? 지상권, 지역권, 지역권은 무슨 지역권? 성역지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만약에 A가 있다고 하죠. 이쪽은 소유자는 갑이고 일부는 가능하니까 이건 합병이 가능하죠. 일부에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닌 일부에 불가능한 뭐 저당권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합병을 못 하죠. 자, 갑니다. 기억. 자, 소유권 잘라주고 소유권이 같으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니은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가능해요. 왜? 일부에 설정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D가 조심하고 저당권이 있으면 합병이 안 돼요. 일부에 설정 못하니까 예외가 나와. D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이 바로 저당권 설정 연월일이죠.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러죠. 창설적 공동저당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정 일자도 똑같고 접수번호도 똑같으니까 1순위 똑같으니까 합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온다. 자,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게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은 성역지 지역권이고 이런 게 있어도 합병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일부에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당권이 있으면 합병이 안 돼. 일부에 저당권이 있으면. 그러나 창설적 공동저당은 가능합니다. 여기 많이 냈고. 그 다음 오른쪽에 4번.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집안이 연속돼야 되겠죠. 집안이 연속돼야 지목이 같단 말이야. 집안이 연속되지 않으면 합병이 안 돼요. 5. 합병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합병이 안 되죠. 일필지가 안 되니까 기등기와 미등기는 합병이 안 돼요. 6번.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지목은 같으나 용도가 다르면 안 되겠죠.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는 합병이 안 됩니다. 자, 원칙만 기억. 7번. 소유자가 다르면 안 돼. 주소가 달라도 안 돼요. 7.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면 안 된다. 공유 지분이 다르면 소유권 지분이 다르니까 안 되고, 또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도 합병이 안 됩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다음 8번입니다. 8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 정리나 경지 정리나 또는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는, 자, 축척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토지는 대개 뭐 대축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뭐 600분의 1이나 1000분의 1로 가라 그러는데 지역 밖의 토지는 3000분의 1이다. 그럼 축척이 다르잖아요. 이런 거는 합병이 안 됩니다. 그럼 밑에서 박스로 바로 왼쪽에 이걸 외워버려. 합병할 수 있는 경우, 이걸 답으로 많이 냅니다.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게 뭐죠? 일부 지상권, 일부 지역권, 지역권은 성역지 지역권이겠죠? 일부 전세권, 일부 임차권이 있으면 합병이 가능해요. 그 다음 3번에 등기 원인과 접수 번호가 동일한, 자, 저당권 앞에다가 공동이 빠졌네요. 공동저당권. 공동저당권. 이걸 무슨 정당이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오른쪽에 합병할 수 없는 건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것. 자, 이런 경우란 말이야. 자, 여기는 갑이 소유야. 여기도 갑이 소유인데 여기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자 A. 그럼 이걸 합병해버리면요, 이 저당권이 여기만 미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미쳐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 저당권이 있으면 합병이 안 됩니다. 다음에 그 다음 이 소유권에 이쪽에만 가등기 되어 있다. 일부에 가등기가 안 되니까 합병이 안 되죠. 다음 3번에 요역지에 뭐 또 처분 제한 등기 있어도 안 되고, 요역지 지역권도 안 됩니다. 되는 것만 해보세요. 왼쪽에 지지전, 그 다음에 임차권, 창설 공동저당권. 자, 그 다음에 첨부소유는 취업하고 상관이 없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5번 정리 방법. 합병은 아까 했죠? 합병은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지번이 만약에 이게 100이고 이게 100의 1이다. 이걸 치워버리면 되잖아요. 치우고, 자, 여기서 이제 본번이 우선 요걸 놔두고 요걸 결번시키면 되죠. 면적은 두 개 합하면 되겠죠? 갑니다. 자, 1번 면적은 땡땡. 토지를 합병하면 합병 전에 면적, 경계는 말소를 하면 되겠죠. 경계는 말소하고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해서 새로 면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 않는다? 청량하지 않죠. 합병은. 그 2번 나오네요. 청량 X입니다.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합병할 때는 청량하여 면적과 결정을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도면 2에서만 처리하게 되죠. 경계를 지우고 면적은 산수 합해서 정한다. 청량 X. 2번 소유자는 똑같죠? 소유자는 3번 땡땡.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만 합병이 가능하므로 합병 후 소유자의 간사항은 그대로 등록하면 됩니다. 다음 합병 정리 후는 또 촉탁 등기해야 되겠죠?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왜? 뭐가 달라지니까? 면적이 달라지죠. 다음 5번 지목 변경. 이제 첫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이해가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그래요. 항상 법은 뒤에 강론을 먼저 하고 총론하면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뒤에서 하면요, 아, 처음에 언제 개강합니까? 이러고 앉았어요. 우리 거꾸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오면 못해가지고 처음부터 알아보니까, 와, 또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처음부터 다 하는 사람 뭐 있어요. 당연히 뭐 어렵지. 근데 와가지고 첫 시간 듣고 못해서 집에 가요. 평생 동안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운동선수를 보세요. 운동선수가 몇 년씩 하잖아요. 어성마늘에서 그죠? 뭐 영민가 그도 모르죠. 얼마나 있겠어요. 자, 지목 변경하러 갑니다. 지목 변경. 자, 1의. 자, 지목 변경은 면적 측정한다 안 한다? 측정하지 않습니다. 자, 1.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되게 많이 하는 게 이번 형질 변경입니다. 형질 변경 개념. 형질 변경이란 경작을 위한 행위 이외에 형질 바꾸는 거죠. 자, 토지가 단절되는 절토, 성토는 다시 육지가 되는 거죠. 절토, 성토,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
형질 변경이고 또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로서 국계법에 의한 개발 행위 중 하나가 바로 형질 변경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은 자, 토지가 물리적으로 바뀌는 거죠. 뭐 절토, 성토, 포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공부에다가 지목 변경을 등록하게 됩니다. 근데 뭐 농지가 하천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나중에 하천으로 이제 지목 변경하게 되죠. 자, 4번 대상 토지가죠. 그 대상 토지는 자, 1번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죠. 뭐 절토되거나 성토되거나 포장됐을 때 공사가 준공되면 신청합니다. 다음에 그 점을 조심하고, 자, 아까 잠깐 했던 거야. 박스 보세요.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예컨대 뭐가 됐죠? 절토, 성토, 포장 등의 공사가 준공되면 건축물이 아직 땅만 파고 있어요. 착공이나 준공되지 않았더라도 인허가 목적에 의해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지으려고 그럴 때 지금 임야를 가지고 아파트 지으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대로 바꿔야 건물 짓잖아요. 건물 짓기 전에도 인허가 목적으로 지목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면 지목이 바뀌게 되죠. 지목 변경하죠. 토지나 건축물 용도가 바뀌는 경우. 자, 건축물이 바뀌는 경우도 지목이 바뀌는 경우 많아요. 3번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준공한다.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목이 다르면 합병이 안 되죠. 지목을 먼저 변경해놓고 합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 먼저 신청하면 지목 변경할 수 있어요. 합병 신청하기 위해서. 다음 오른쪽 신청은 60일 이내죠. 토지 소유자 등은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 며칠 내죠?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음 첨부 서류에서 자, 2번 아까 했지만 2번 위 1번의 첨부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는 지적소관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의 경우는 자, 농지상호간에는요 지목 변경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읽어보죠.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이게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울 거야. 농지법에서 보전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은 토지의 지목 변경이거나 신표, 전답, 과수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농지라 그러죠. 전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 변경인 경우에는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답, 과수원 상호간에는 지목 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정리반 청량 안 한다 그랬죠. 지목 변경 두 번째 줄 지적 청량한 필요가 없다. 자, 대표적으로 많이는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사용 목적 변경은 지목 변경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지목은 변경 안 해요. 다음 3번 지목 변경 토지의 종류만 바뀌는 거야. 주된 용도만 바뀌기 때문에 지번이나 면적이나 경계나 소유자는 절대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량을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지목이 변경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등기를 촉탁해야 되겠죠.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토지 이동 중은 이동이 되면 다 등기소에 촉탁을 해야 돼. 왜? 표제부하고 일치시켜야 되니까. 근데 뭐는 촉탁하지 않는다 그랬죠? 신규 등록이라 그랬어요.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이네요.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말소는 동그라미 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지적법에서 말소는 바다가 됐을 때만 토지 등록을 말소합니다. 과거에는 하천이 돼도 말소했는데 하천은 말소를 안 합니다. 바다로 됐을 때만 말소해요. 자, 1의 갑니다.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이제 바다로 된 경우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심표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는 이제 바다가 됐다는 거죠. 지적공부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바다가 되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말소합니다. 하천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면 하천으로 지목 변경하면 되니까 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다 2번 도지마와 따라서 바로 나오죠. 조금 전에 설명한 거.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하천 부지로 되면 지목 변경만 하면 돼요. 지목 변경 사유가 되지만 심표 말소 등록 대상이 아니다. 요즘은 기억합니다. 다음 신청하라고 통지해줘. 1번 통지 중요 표시하고요. 동그라미 쳐. 지적소관청 시군구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거나 또는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지목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등록 신청하도록 통지를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통지해 준다고? 지적소관청이 등록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하라고 통지해 줘야 돼. 통지받으면 90일 이내에 신청하라 그래서 이 신청 의무 중요 표시 땡땡.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으로 말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입니다. 이거는 다른 신청은 다 60일인데 말소는 90일 이내입니다.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심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를 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땅이 바다로 되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으면 누구한테 통지해 준다고요?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하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통지받은 소유자는 통지받은 또 며칠 내에 90일 내에 말소를 신청해야 돼. 90일 내에 신청 안 하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자, 거꾸로 또 3번. 등록 말소된 토지가요, 육지로 회복했어요. 그러면 그 옛날 소유자의 소유권은 회복된다,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식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절대 회복 안 돼요. 그럼 그게 뭐야? 국가 거잖아. 국가 거니까 이제 국가로 회복 등록을 하죠. 자, 1. 지적소관청입니다. 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성토되면 토지로 회복 등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말소된 게 회복되면 소유자가 회복 등록 신청하는 게 아니다. 소관청이 회복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조금 전에 물어본 거죠. 포락된 토지가, 포락은 바다가 되는 토지를 포락이라 그러죠. 포락되었던 토지가 다시 성토가 되더라도 종전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돼. 그 밑에 참고가 아니라 시험 잘 나오는 신청기간. 1번에 말소 신청은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어떤 며칠 내에 90일 내에 말소 신청을 해야 돼. 그걸 말소 신청 안 하면 직권으로 소관청이 말소를 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정리 방법은. 자, 원칙은 이제 청량을 안 하는데 일부가 바다가 돼버리면 분할 청량하겠죠. 자, 요만큼 1필지가 전부 바다가 돼버렸어요. 1필지가 전부. 자, 이거는 청량할 필요가 없겠죠. 1필지 일부만 바다가 돼버리고 일부 청량해야 되겠죠. 면적이 요만큼 줄어드니까. 1번 볼까요? 청량 땡땡. 1필지 중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는 분할 청량한 후 바다로 된 부분만 말소하고 심표. 1필지 전부가 바다로 되면 1필지 전부가
받아도 되면 면적 청량 필요 없죠? 청량할 필요가 없다. 자, 이번 수수료 자주 내요. 원래 이제 토지 이동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해야 돼. 근데 말소는요, 자기 땅 없어졌는데 말소할 때는 수수료 면제해 줍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면제해 준다. 수수료 땡땡. 지적공부 등록사 말소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 정리 신청 수수료하고 지적 청량 수수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가 없다. 말소에는 돈 징수를 못합니다. 그리고 3번 조심하고 이제 통지 땡땡.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말소를 하거나 회복 등록했을 때는 그 정리했다는 결과를 토지 소유자하고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에 두 사람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말소에 지적공부 정리하거나 회복 등록에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두 사람 소유자하고 공유수면 관리청 두 사람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에 등기 촉탁해야 되겠죠. 면적이 바뀌니까 등기소에 등기 촉탁한다. 자, 그 밑에 박스 여기 한 문제 나오는 게 외워야 돼요. 자,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규 등록입니다. 자, 결번은 시험에 안 나오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안 한다. 이건 외우세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못 합니다. 무조건 등기 촉탁 나면 신규 등록을 눈 뜨고 봐야 돼. 신규 등록 옆에 적어. 동태눈을 뜨지 말자라고 딱 적어놔요. 동태는 뜨면 안 보인다. 신규 등록 나오면 뭐 안 한다? 등기 촉탁 못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뭘로 하냐면 합병하고 지목 변경 주게 적어. 합병하고 지목 변경 뭐 못 한다? 뭐 안 한다? 청량하지 않는다. 지적 청량 안 하는 게 합병과 지목 변경. 그 등록 말소의 삼각형은 일부 등록 말소는 지적 청량하죠. 전부 등록 말소는 청량 안 한다. 그래서 삼각형 적은 거예요. 그 다음 신청은 원래 며칠 이내죠? 60일 이내. 근데 90일 이내가 딱 한 개 있죠. 뭡니까? 등록 말소는 90일. 그 다음에 수수료 안 내는 거 뭐죠? 등록 말소입니다. 자, 토지 이동은 신청 수수료 다 내야 돼요. 근데 불쌍한 말소 신청은 돈 안 냅니다. 수수료 안 낸다. 그 다음 축적 변경은 조금 외울 게 많아요. 외울 게 많으니까 의의만 하고 이번 달에는 그냥 지나갑니다. 의의는 어디 내에서 축척이 바뀌는 거야? 지적도 내에서입니다. 자, 갑니다. 의의.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 소축척을 큰 축척, 대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특징 보세요. 축척 변경은요, 축척이 살짝 바뀐 게 아니고 축척이 바뀌면요, 면적도 바뀌고 지번도 바뀌고 많이 바뀌어요. 막 포괄적 성격입니다. 사실 한번 읽어보죠. 축척 변경이란 단순히 도면에서 축척 변경만 변경이 아니라 심표 작은 축척의 도면, 소축척 도면에 등록된 토지를 큰 축척, 대축척 도면에 등록함으로써 각 필지별 지번이라든지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모두 새로 정해야 됩니다. 싸그리 다시 정해야 돼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는 게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잘 출정내. 다음 장 갑니다. 자, 2번 요거는 기억한다. 큰 축척,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은 축척 변경이 아니에요.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 거야?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뀌는 것만 축척 변경이에요. 그리고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란 말이 없습니다.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게 축척 변경이야. 임야도를 새로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그 절차가 나오지만 절차는 차후에 가겠어요. 일단 이번에 축척 변경의 대상은 1. 신청 또는 직권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상을 보면 기억. 자전 토지 이동으로 일필지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소축적으로는 지적 청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대한 정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이제 축척 변경합니다. 다음 니은 가장 많죠.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뭐 버머리에 뒤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경우 축척 변경합니다. 디귿 그 밖에 지적 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축척 변경인데 그 절차에서 1 승인 앞에다 시도지사라고 적어요. 축척 변경 누구 승인 받으라 그랬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 시장 승인 사항입니다. 자, 아까 다시 했죠. 시도지사 승인 사항 3개밖에 없다 그랬죠. 뭡니까? 지축반이도 지번 변경, 지금 나오는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바깥에 반출. 그건 외워줘야 돼. 읽어나간다. 1번. 지적 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하려면 줄거세요. 축척 변경 시행지역 즉 동이나 리에 토지 소유 3분 이상 찬성받아야 돼. 3분 이상 토지 소유자 3분 이상의 동의를 받고 심표. 축척 변경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시도시장의 승인 사항이다. 이제 그것만 좀 기억하고 지나갑니다. 좀 어려울 게 많아요. 그냥 지나가고. 자, 어디로 가느냐? 121페이지로 갑니다. 제4절 등록사항의 정정입니다. 자, 정정은 잘못된 걸 고치는 걸 정정이라 그래. 정정. 121페이지에 제4절 등록사항 정정도 1.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록사항 정정이죠. 자, 의의만 보고 갑니다. 등록사항 정정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에 오류, 잘못,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 직권 또는 토지 신청으로 등록사항 정정 바꾸는 것을 정정이라 그래. 등기하고 비교하면 경정 등기 생각하면 돼요. 경정을 살짝 바꾸는 게 경정이에요. 정정. 자, 이거는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고요. 125페이지 갑니다. 제5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이건 직권이죠. 자, 의의만 보면 의의가 자주 나와요. 행정구역 우린 동리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1번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된 거로 동그라미 치세요. 본다 이겁니다. 범어리가 범어동으로 명칭이 바뀌면 지적공부에 동으로 바뀐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근데 가만히 내버려도 더 돼요. 근데 이제 직권으로 정정해 주죠. 집은 2번 토지 소유자는 토지소유자는 행정구역의 명칭에 따른 지적공부는 신청 의무가 없어요. 직권으로 해주니까 지적소관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소관청이 직권으로 공부를 정리하게 돼요. D가 동으로 바뀌었다 이런 경우. 다음 지번 부여해야 되겠죠. 아까 했죠. 지번 부여는 부번 부여가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지적 확정 청량을 주정하는데 주정은 본번 준다 그랬죠. 주정하는데 어디야? 지축행 그 중에 하나죠. 본번 주겠네요. 지번 부여.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지번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뭘 준다고? 본번 부여가 원칙이라는 거죠. 자, 본번 부여하는 게 어디라 그랬죠? 지축행 이거죠. 행정구역 명칭 변경도 지번 부여는 본번 부여입니다. 다음 6절에 도시개발사업 등의 특례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등의 특례 제목을 바꾼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특례. 도시개발사업은 광의로는 토지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며칠 이내에 신청한다 그랬죠? 15일 내에 그거 나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전기사업 등 묶으면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 등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이동을 신청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2번에 신고. 자, 동그라미 1번에 법 이름은 몰라도 좋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줄거세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동그라미 친다. 착수, 변경, 완료 요 세 가지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사업 완료도 신고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조심하세요. 4번. 도시개발사업의 세 가지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부터 60일이 아니라 며칠?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런 점을 조심하고 6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쉼표 자주 나오죠. 그 주택의 시공을 보정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입주예정 등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거기 나왔죠, 그죠? 주택법에 따른 건설 사업자가 파산당했어요. 그럼 신청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보정자, 시공 보정한 사람하고 입주예정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7번 조심하고.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나 변경 신고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사업 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 사업이니까. 다음 오른쪽 3. 토지 이동 시기는요. 공사가 준공된 때야. 준공된 때 이동된 거로 봅니다. 공사 준공된 때 딱 3부만 더 하죠. 제7절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 이동이 되면 이제 지적공부 정리하러 갑니다. 의 갑니다. 의. 지적 정리란 토지 이동으로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잘라주고 경계 또는 좌표의 변동과 그 밖에 지적관리상 변동이 있으면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등등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지적정리 대상은 기억해야 돼요. 지적정리 대상은 1번부터 6번까지는 특히 2번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것도 정리라고 그래. 근데 지적공부를 보관했는데 불이 났어요. 지적서고에 불 났다. 그럼 새로 만들어야죠. 그걸 복구라 그래. 그 다음 6번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했죠? 이거는 사업시행자 15일 기억하고요. 나머지 읽어보고. 자, 밑에 2번의 정리 방법은 동그라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으면 먼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토지가 이동됐을 때야. 다음 페이지 갑니다. 가령 2번에 토지 사주자가 아니라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돼.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결의서입니다. 소유자 정리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자, 토지 이동이 바뀌면 무슨 정리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야.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자 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오른쪽 갑니다. 이 등기 촉탁으로 갑니다. 자, 등기 촉탁 찾았어요? 129페이지 1의 1. 등기 촉탁이라면 토지 이동을 동그라미 쳐 토지의 표시 변경에 대한 등기를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 대신해서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신규등록 X죠. 신규등록 빼고 표제부에 기재할 사항을 촉탁합니다. 등기부 표제부. 자, 오른쪽 갑니다. 다음 장. 맨 위에 3번 중요 표시. 3번. 두 번째 줄, 그러나 줄까 신규 등록의 경우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점 반대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자, 토지 표시가 바뀌었을 때만 촉탁합니다. 소유자가 바뀐 경우는 등기 촉탁 안 해요. 자, 지적 공부에 소유자 4번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경우는 등기부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촉탁 사유가 아니다. 자, 그럼 뭐가 바뀔 때면 촉탁되는 거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었을 때 촉탁 사유입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촉탁 안 한다. 자, 밑에 있는 2번 등기 촉탁 대상 1번부터 6번까지 쑥 한번 읽어보고 딱 한 번만 읽으세요. 두 번 읽으면 헷갈려서 안 돼. 그 밑에 참고 요걸 외워야 돼. 등기 촉탁이 아닌 거. 먼저 1번 신규 등록을 먼저 외워야죠. 신규 등록은 촉탁이 아니고 다음 2번, 3번. 2번 소유자 바뀌는 것은 토지가 바뀌는 게 아니죠. 소유자 변경 촉탁이 아니고 또 경계나 좌표가 바뀌는 것은 자, 등기부 표제부에 뭐가 기재돼? 내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재돼요. 좌표하고 경계는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됩니다. 촉탁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어야 되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경계 좌표가 바뀌는 것은 촉탁이 아니고 신규 등록은요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지 직권 촉탁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작년 문제 또 나왔죠. 한번 볼까요? 공간법상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그라미 쳐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을 해야 돼요. 지체 없이 촉탁해야 된다. 촉탁 대상이 아닌 것. 그럼 답 3개 중에 하나 찾아라 그랬죠. 신규 등록, 소유자 바뀌는 거, 경계나 좌표 바뀌는 거 찾아라는 거야. 답 4번 바로 갑니다. 4번. 지적소관청이 뭐가 나왔나요? 신규 등록 나왔네요. 뭐 읽을 필요가 없죠. 신규 등록. 이런 걸 못 찾아내가지고 뭐 틀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 좀 찾아가시오. 손 들고 있잖아. 다음 오른쪽 갑니다. 3번. 지적 정리 등의 통지. 자, 땡땡 적으세요. 이거는. 자, 지적을 정리했다고 즉 대장에 또는 도면에 지적을 정리했다고 다 통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소유자가 요 바뀐 걸 모를 때만 통지해줘. 그러니까 직권으로 정리했거나 직권 정리 또는 소유자가 신청을 안 했는데 바뀐 경우 이런 경우만 소유자에게 바뀌었다고 통지하게 됩니다. 자, 의의 보세요. 의의 교재가 조금 잘못돼서 의의 1번 지적소관청이 자 지적 공부에 자 직권이 나오죠. 직권 등록 직권이 빠져 직권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를 촉탁하였으면 자, 앞에다가 모르고 있는 이렇게 적어 모르고 있는 자 변경을 모르고 있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했다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뒤에가 틀려서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신청사항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알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변경사항을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 안 합니다. 쉽게 해서 신청을 했어.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지적공부 정리해도 통지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왜?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통지할 때는 2번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군구 공보 또는 요새는 좋아졌죠?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통지 대상은 쭉 읽어보면요. 거의 직권이란 말이 나와. 1. 직권조사 청량하여 지적공부 정리한 때 2. 지적소관청 지번 변경도 뭐였죠? 직권 변경이죠. 지번 변경. 또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 정정이잖아. 정정도 직권이고 또 직권 등록상 오류 정정. 5번 바다로 된 토지를 직권 말소하네요. 6번 지적공부 복구도 직권입니다. 다음에 8번 대위 신청은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했잖아. 통지. 다음 9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토지 사업 시행은 누가 신청했죠? 도시개발 사업자가 신청했죠? 소유자가 신청 안 했죠? 이런 경우 통지해 줘야 돼. 신청한 경우는 통지 안 해줍니다. 그게 작년에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답이 모두 다 정답이 나온 거 보세요. 다음 장. 확인 앞서 공간법상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하는 경우로 틀린 것. 자, 여기 답이 지금 정답이 1번으로 나와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음이 답이야. 그래서 이제 작년에 모두 다 정답 준 겁니다. 답이 1번이 아니야. 없음이야. 보세요.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유해야 돼? 사업 시행자죠. 당연히 통지해 줘야죠. 소유자가 안 했으니까.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 축적을 지적소관청이 변경 등록하면 이것도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나머지 다 통지해 줘야 돼요. 통지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통지해 줘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2번도 직권이죠. 직권. 3번은 자, 민법 404조 채권자가 대위 신청했죠. 이것도 대위 신청이니까 통지해 줘야 되겠고. 4번도 직권이란 글자 나오고. 5번에 행정구역 개편 나오죠. 다 통지해 줘야 됩니다. 다 3번 시기 요게 더 많이 내요. 애우러 간다.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하는 시기 두 개 외워야 돼. 1.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자, 요거는 촉탁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촉탁 등기할 때는 등기소에 촉탁 등기했죠. 등기소에서 촉탁으로 등기가 완료했다는 완료를 다시 대장소관청에 지적소관청에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그 줄 거세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내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등기를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통지해야 돼. 조심해야 돼. 등기소에 촉탁한 날로부터 15일이 아니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기재하고 나서 소관청으로 완료되었다는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됩니다. 그때 15일입니다. 다음 2번. 자,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7일이죠. 지적공고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했다는 사실을 통지는 직권으로 하거나 또는 신청 안 했을 때 통지해 준다 그랬죠. 통지 시기는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등기 촉탁해야 되는 경우는 촉탁 등기를 완료했다는 완료 통지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내. 요걸 자주 내요. 자, 오른쪽 수수료도 가끔 냅니다. 무조건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야 돼. 뭐는 면제해 준다? 말소는 면제해 줘요. 수수료를 뭘로 내느냐? 1번 갑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 신청하는 때는 신청이란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수입 정지입니다. 정지로 지적소관청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수입 정지하고요. 수입 인지하고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법은 또록또록 알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정지하고 인지하고 어떻게 달라요?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글자가 다르잖아요. 자, 이거는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 이거는 유가증권이 아니에요. 자, 요걸 위조하면 유가증권 위조죄가 됩니다. 자, 그 차이가 있고 또 정지는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유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증권이 아니에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요거는 전국이죠. 수입 인지는. 인지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하는 거고, 정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수입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수입 정지 가지고 저 서울에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신청 수수료는 지방 수입 정지입니다. 인지 X. 요렇게 장난하면 신기 있죠. 한 8년 전에 냈나요? 정지와 인지 모르면 못 찾는 거야. 정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유통되는 거고, 인지는 전국적인. 정지로 여기서 정지. 그 다음에 2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할 사항으로 신청이 없어가지고 지적소관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한 때는 수수료 징수해야죠. 이에 소요되는 지적 청량 수수료 비용을 징수를 한다. 다만 지적권 말소 나오죠. 말소를 할 경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자, 밑에 4번에 수수료 면제, 이걸 가끔 내니까 좀 암기하죠. 기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적공부 정리 신청 수수료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는 되니까 면제합니다. 다음 니은 아까 어쩌고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 수수료. 디귿, 등록사 정정 신청 수수료는 안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앞에 딱 한 3분만 더 하죠. 이제 그럼 읽혀져요. 18쪽으로 옵니다. 총칙 슬쩍 하고요. 그 가로 열고
2번 목적인데 보세요. 목적이 2번 찾았어요? 공감법은 자 1. 청량 수로조사와 기준 및 절차. 요건 우리 시험문에 빠진다는 거야. 수로조사는 청량만 시험 들어가고. 2번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요거는 시험 범위야. 3번 국토의 효율적 관리도 시험 범위고 4번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해상교통의 안전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적법은 그러니까 토지 표시와 등록과 그 다음에 공부를 우리 시험 범위라고 있습니다. 자, 이 3번의 지적의 개념은 등록 주체는 국가입니다.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토지 표시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잘라주고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 오로지 국가 또는 줄긋습니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자 시군구청장만이 담당을 합니다. 고로 줄긋는다. 지적 공부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적 사무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국가기관장의 지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하는 것을 대신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시군구청입니다. 오른쪽에 이 등록 개체는 자 갑니다. 왼쪽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한반도와 부속 도서가 우리 헌법 3조야. 북한까지 우리 지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통치권이 안 미치는 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줄거세요. 뭐는 지적 대상이 아니죠? 바다. 바다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가 아니잖아. 바다는 지적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바다는 지목이 아닙니다. 자, 등록 공부 이퀄 지적 공부죠. 지적 공부 8개. 2번 아까 배웠던 거 현행법상 지적 공부는 광의의 대장 4개, 토지대장, 또가 뭐가 있죠? 임야대장. 자, 공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유지연명구 위에 집합건물이 있으면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토면 2개, 지적도, 임야도. 임야도는 축척이 얼마죠?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부호도 5,000분의 1, 500분의 1 좌표로 계산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적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처리 시스템까지 합한다면 8개가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적의 3요소는 1. 토지입니다. 토지는 필지로 등록하죠. 필. 자, 인위적으로 구획된 필이라 그러고, 이 지적 공부 7개 내지 8개죠. 그리고 등록은, 자, 줄거세요. 국토부 장관원입니다. 국토는 에브리바디 모든 토지입니다. 무조건 모든 토지란 말이 나오면 국토부 장관이 주체입니다. 이때 지적소관청 그러면 X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뭐가 들어가나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잘라주고 경계 또는 좌표. 경계 또는 좌표라 또는이 들어가는 이유를 알겠죠? 경계는 어디에 기재해요? 도면에 기재하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기재하기 때문에 또는이라 그런단 말이야. 등을 조사 청량하여 지적 공부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그 다음 페이지 3번. 지적제도 분류는 2번만 줄거 법지적, 소유지적입니다. 우리 지적은 법지적, 소유지적입니다. 다음 이 청량방법에 따른 분류는 1. 도해지적 땡땡 여기에 지적도죠. 지적도, 임야도. 그림 지적이라는 거야. 또 오른쪽에 이 수치로 나타내는 수치적, 좌표 지적 땡땡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정확하게 의 땡땡. 토지 경계를 선이 아니라 좌표 XY 좌표인 평면, 직각, 종행선, 수치 좌표로 표시하여 등록하는 지적제도로 장점은 정밀성이 높다. 다음 요거는 면적을 뭐로 계산한다? 좌표로 계산합니다. 자, 3번에 등록 대상 1번 줄거 2차원적 지적, 수평 지적, 평면 지적입니다. 수평면상의 지적이야.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 입체 지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 자 하천 위에 있는 도로는 지목이 뭐라 그랬죠? 하천이라 그래서 도로라 그러면 안 돼. 그런 걸 2차원적 지적, 수평 지적, 평면 지적이라. 만약에 우리가 이번 같이 3차원적 지적, 입체 지적, 도로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입체 지적이 아니고 2차원적 수평 지적이니까 하천이 됩니다. 그럼 맨 밑에 우리나라 지적 제도는 1.
법치적. 2. 원칙은 도해지적, 지적도 임야도 예외적으로 어느 지역이지만 지적 확정 청량한 지역에서만 뭘 둔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 수치 지적을 둡니다. 2번, 3번 2차원적 지적, 적극적으로 등록 의무를 지는 적극적 지적입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자, 나머지 이제 그 정도 기억하겠어요.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12개 중에서 한 8개는 이제 9개는 강의했습니다. 이제 한 서너 개 남았어요. 오늘 멍했을 거예요. 그죠? 다음 달 정도 되면 또 알게 됩니다. 오늘 빨간 날 수고를 많이 하셨고, 집에 가서 밥 많이 드셔야 돼요. 머리가 멍하니까. 네, 이번 달 강의를 마치고, 또 다음 달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